안녕하세요, 성민식당입니다. 요즘 날도 덥고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딱히 뭘 먹으면 좋을지 애매한 시즌이에요. 이런 시즌에는 가격도 안정적이고 호불호도 없는 도미로 세 가지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새벽에 노량진 시장에 왔는데요. 도매시장 이용하실 분들은 요 6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지상 주차장 3층에서 6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가면 바로 도매시장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생선을 들고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잠깐 구경을 해봤어요. 물건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요즘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갈치도 좀 보였고요. 생새우도 있고요. 갑오징어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실이나 참치도 아직은 소량 나오는 것 같아요. 거대 민어도 좀 보이고, 자, 부시리가 탈출하려고 고생 중이네요. 돌돔도 요즘 비교적 가격이 괜찮은 편이에요. 하지만 제가 오늘 살 친구는 참돔입니다. 그래서 참돔을 고르면 저렇게 익혀짐에 신캐짐이라고 해서 죽인 다음에 신경을 죽여주는 작업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죽인 후 피를 뽑은 상태예요. 자, 이제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도미는 껍질을 살려 요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늘을 최대한 깨끗하게 쳐주셔야 돼요. 집에서 비늘을 치면은 사방팔방 날아다니는 비늘 때문에 청소가 곤란하셨던 적이 많을 텐데, 저렇게 물을 틀어놓고 비늘을 치게 되면 비교적 비늘이 덜 튀게 됩니다. 물론 안 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덜 튄다라는 거. 비늘을 칠 때 특히나 어디를 주의하셔야 되냐면, 이따가 오롯이를 뜰 때 칼이 들어가는 등 쪽과 배 쪽을 조심해서 치셔야 돼요. 저쪽에 칼을 넣었을 때 비늘이 남아있으면 비늘이 단단하기 때문에 칼이 비늘을 자르지 못하고 미끄러져서 손을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칼 들어가는 쪽에 유의해서 해주시고, 도미는 대가리나 가마도 나중에 요리에 써야 되기 때문에 저 부분도 지금 최대한 깨끗이 비늘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도미 손질할 때 저 비늘 제거하는 게 제일 큰 귀찮은 일이고, 나머지는 생선 손질을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려워하실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저렇게 지느러미를 잘라줄 건데요. 지느러미를 자르면 나중에 육수를 뽑을 때도 비린내가 덜 나고요. 생선을 손질할 때에도 걸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 비늘칼이 닿지 않는 부분도 쉽게 손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날 2.4kg 짜리 도미였는데 안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조만간 지느러미 자르는 가위를 새로 사야겠어요. 자, 특히 저 턱이나 가마 있는 부분, 얼굴 부분도 깨끗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앞뒤로 돌려가면서 혹시라도 있을 비늘을 최대한 꼼꼼하게 제거해주세요. 자, 가위를 가지고 저렇게 항문에 가위 날을 넣고 가마가 있는 곳까지 쭉 잘라주시면 저렇게 쉽게 배를 가를 수 있고요. 내장도 비교적 안 터뜨릴 수 있어요. 자, 갈라봤는데 알이 제법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것도 요리에 쓰기로 하고, 도미 간도 이번에는 요리에 쓰려고 따로 분리를 해줬어요. 원래 저렇게 알이 차면 맛이 떨어지는 편인데요. 양식 같은 경우에는 먹이를 충분히 주기 때문에 알이 좀 들어있더라도 살의 기름기는 충분한 편이에요. 자, 이제 척추 쪽에 칼집을 넣어서 신장을 긁어내 주시고 흐르는 물에다가 깨끗하게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래 숙성을 시키거나 할 건 아니지만 저 핏부분이 들어가면 꼭 숙성이 아니더라도 국물 요리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밑손질이 끝난 도미는 도마 위에 올려놓고 포를 뜨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 전에 물기를 최대한 깨끗하게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물기가 있으면 사시미 컨디션도 별로 좋지 않지만 움직여서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바닥에 해동지를 한 장 깔고 일단은 대가리부터 분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옆 지느러미와 아랫 지느러미를 직선으로 있는 선으로 잘라주시면 된다는 거. 대부분의 요리가 그렇지만 저런 거 집에서 어떻게 하냐 싶은 분도 있을 텐데요. 하다 보면 보시는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제 유튜브 이름이 성민식당이지만 실제로 그냥 가정집이잖아요. 그냥 가정집에서 요리하는 수준으로도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유튜브를 시작했던 게 취지거든요.
자, 대가리를 분리한 다음에 등쪽 껍질에다가 칼집을 한번 넣고, 그리고 뼈를 따라서 칼을 쭉쭉 넣어주시면 등살을 분리할 수가 있죠. 자, 오롯이 영상은 저보다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동안 몇 번 찍어서 올렸었는데,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그걸 봐주시면 좋을 텐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오롯이 영상 도중에 카메라가 꺼져서 영상이 날아갔어요. 예, 그래서 오롯이 영상은 다른 분들 거나 제 예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꼬리 지느러미 자르고요. 대가리를 쪼갤 건데요. 자, 아가미 쪽을 잡고 앞니 양 사이에다 칼을 넣고 저렇게 힘을 주어서 정 가운데를 잘라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연결 부분은 뼈가 비교적 없기 때문에 대가리를 쪼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자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입안에 붙어 있었던 아가미와 이물질들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생선 잡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깔끔하고 비린내 없는 생선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피, 비늘, 지느러미, 내장, 아가미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오늘은 뼈도 쓸 거니까 뼈도 깔끔하게 손질해서 저렇게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줬습니다. 잠시 밭대에 담아서 여분의 물기를 빠지도록 보관을 해 두고요. 대파 무 생선뼈는 육수를 내기 전에 한번 구워줄 거예요. A few moments later. 자, 그래서 이렇게 노릇노릇한 상태까지 구워줬습니다. 이 작업 역시 비린내 나지 않은 국물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에요. 냄비에 담아서 육수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한 불부터 천천히 우려내시면 저렇게 보기에도 진한 육수가 나오죠. 저렇게 뽑은 진한 육수는 체에 한번 걸러서 따로 보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참돔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기름기가 엄청 많아요. 면 같은 걸 말아 먹어도 맛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가리 같은 경우에는 끓는 물을 전체적으로 뿌려주겠습니다. 심호흡이라고 하는 작업인데요. 겉에를 뜨거운 물로 익혀준 다음에 저렇게 흐르는 물로 긁어주거나 비벼주면 미처 제거되지 않았던 작은 비닐까지 깨끗하게 제거할 수가 있어요. 자, 오롯이 한 생선살은 마스카라고 해서 껍질을 끓는 물에 익혀주는 작업을 했는데요. 일단 영상이 제대로 담기지 못해서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뱃살 쪽은 비교적 식감이 단단하니까 칼집을 한번 내줘서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 주고요. 하필 이날 회칼도 잠시 분실한 상태여서 그냥 셰프 나이프로 썰고 있어요. 이래도 충분합니다. 자, 등살 역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대략 30시간 정도 숙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살은 좀 무른 편이에요. 도톰하게 썰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녹색은 파채를 길게 썬 거고요. 그 다음에 시소를 깔고 생선을 놔주고, 흰색은 무입니다. 무채를 넣고 시소를 대고 생선을 올려주고, 저렇게 시소를 약간 세워서 올려주는 편이 접시가 볼륨감 있어 보이고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도미회가 완성됐습니다. 와사비까지 올려주고요. 껍질 데침 도미회, 마스카 도미회는 정말 누가 먹어도 맛있는 맛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요리입니다. 파채를 썰어줄 거예요. 안에 있는 심을 제거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 방향으로 썰어줘요. 그럼 비교적 길기도 하고요. 파의 섬유질을 끊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입에 넣었을 때도 걸리거나 질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최대한 가늘게 썰어줘야 되는데 성에 차진 않네요. 그 다음에 레몬 껍질을 얇게 깎아서 흰 부분이 들어가지 않게 도려내 주고요. 그리고 저 레몬 껍질 역시 아주 가늘게 채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자나 청귤 같은 걸 쓰셔도 좋은데요. 이거 막상 구하려면 의외로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끓는 물에 데쳐둔 도미의 간과 알을 한입 크기로 잘라주세요. 도미의 간도 굉장히 맛있는 편이니까 버리지 않고 이용해 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도미 알은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보기에 비해서요. 자, 이렇게 잘라준 알과 간은 아까 뽑았던 육수에서 따뜻하게 데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육수의 간은 가볍게 소금간만 했고요. 따뜻하게 데펴준 간과 알을 다시 그릇에 넣은 다음에 육수를 부어줬어요. 애석하게도 담는 과정은 잘렸는데, 자, 이런 식으로 간과 알, 국물, 파채와 레몬 껍질채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향긋한 향에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 요리가 됐어요. 세 번째 요리는 도미 머리 조림인데요. 재료는 손질된 도미랑 무, 당근, 우엉, 대파, 그리고 갓스오부시 육수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안 익는 무, 당근, 우엉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서 한번 익혀줄 거예요. 랩을 씌운 다음에 7분 정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익기도 하고 간도 잘 배이거든요. 자, 냄비에다가 생선 대가리를 넣고요. 육수를 8부 정도로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의 4분의 1 정도의 미림 그리고 청주를 넣어주고요. 설탕은 넉넉히 2숟갈 정도 넣어줬어요. 자, 이 상태로 졸이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간장을 처음부터 같이 넣고 졸이시는 분도 있는데 음식을 졸일 때 짠맛과 단맛이 같이 들어가면 재료의 짠맛은 스며들지만 단맛은 잘 스며들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단맛 나는 재료를 먼저 넣고 졸이다가 반쯤 졸여졌을 때 짠맛이 나는 재료를 넣고 졸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저렇게 올라오는 거품을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배울 때 항상 제거하라고 배워서 그런지 저렇게 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자, 어느 정도 졸여졌으면 간장을 넣겠습니다. 저는 일반 양조간장과 색과 맛이 조금 진한 회간장을 섞어서 졸여줬어요. 도미 머리조림 같은 경우에는 좀 짠가 좀 단가 싶을 정도로 간을 해주시는 편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달고 적당히 짜면 매력이 없는 요리인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졸여줬으면 도미 머리부터 건질 거예요. 너무 오래 익히게 되면 살이 부스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도미 머리만 건져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재료는 조금 더 간이 배는 게 맛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만 더 졸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졸이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는데 회를 뜨고 남은 살 조각이 있어서 이것도 그냥 같이 졸여주기로 했어요. 얘네는 순살이기 때문에 정말 금방 익습니다. 자,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 회를 담을 때도 그렇고 다른 요리도 마찬가지지만 음식을 담을 때 약간 저렇게 투명하거나 하얗거나 색이 옅은 애들이 앞에 나오고 중간이나 뒤쪽에 색이 좀 진한 애들을 넣는 것이 예쁜 것 같아요. 자, 아까 썰어 넣었던 파채는 이렇게 위에다 올려주고 전체적으로 양념장을 한 번 더 뿌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살짝만 익힌 대파도 한쪽에다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는 약간 설 익은 게 좋아서 뒤늦게 넣고 조금만 졸였어요. 자, 이렇게 도미 머리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보기가 나쁘지 않죠? 이렇게 도미 한 마리 가지고 세 가지 요리를 해봤는데요. 도미는 언제나 누구나 먹어도 맛있는 생선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입맛이 없고 뭘 먹으면 좋을지 애매할 때 도미 한 마리 사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식당이었습니다.